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임시 거래 면허 결정을 현지 시간 19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외신들은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임시 거래 허가를 90일간 재연장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사태가 미중 무역 협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어제 홍콩 도심에서 열렸던 대규모 송환법 반대 시위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위는 4주 만에 처음으로 평화 시위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위가 폭력 사태 없이 끝나면서 중국이 무력으로 개입할 명분이 사라져 홍콩 시위 정국이 다소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자 백악관 관료들이 적극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피터 나바로 무역정책국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를 반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직접 관료들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한일 분쟁에 대한 WTO의 최종 결정이 다음 달 나옵니다. WTO 무역분쟁회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는 일본이 자국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며 제기한 제소권의 최종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리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 부과 시점을 연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주말을 앞두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우리 시장 이와 함께 외국인들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12거래 연속 매도하면서 0.5% 하락하면서 1927선에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0.2% 상승하면서 591선에서 시장 마감이 됐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1%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지난주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12년 만에 일시적으로 역전되면서 시장은 긴장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움직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어제 홍콩 시위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 여전히 불안감은 있습니다. 특히나 홍콩 시위가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 엇갈리면서 마감됐습니다. 시장 이슈들 짚어보고 이번 주 시장 상황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공포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시위는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큽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발 수출 규제 이슈로 우리 시장에서 IT 장비주와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리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지 않으면서 코스피 시장은 0.5%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1%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엔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먼저 지난주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앞서서 최윤 앵커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미국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대중관세, 추가 3천억 달러에 대한 대중관세가 일부 연장, 아예 아니면 일부 중단. 특히나 IT를 중심으로 해서 12월까지 연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나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상당 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미국의 경기 회복을 조금 더 경기 어떤 그 성장을 더 부채질 더 추가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을 다소간 좀 완화시키려는 그 어떤 그 노력 부분들. 그래서 시장 잠시나마 다소간 좀 안도감을 가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주 후반으로 가면서 특히나 주변 시장이죠. 채권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 크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 특히나 2년물과 10년물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서로 간에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마치 공교롭게도 그 주간에는 지난주에는 특히나 소비지표 관련된 미국의 소비지표, 중국의 소비지표 모두 이제 그 발표가 됐는데 다소한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이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다라는 점. 근데 지난 주말 미국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이 마친 이후 다시금 급락 부분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여기에는 대다수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대두 내지는 기대감이 살아나게 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 불안감에서 일단 안정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난주 우리 시장 내 광복절이 있었죠. 상당 부분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 양상을 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이벤트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무사하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지만 한일 간 양국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시장 일단 이렇습니다. 악재가 두 가지 정도가 산재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호재가 하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악재 부분, 이 부분을 호재가 떠받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악재는 다들 알고 계시죠? 두 가지죠. 첫 번째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은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장 내 어떤 그 시그널,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흐렸다 개었다 계속해서 반복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화웨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제 그 19일로 이제 연기 부분이 종료가 되죠. 추가적으로 90일을 더 연장을 할지 안 할지. 일단 미 상무부에서는 연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솔솔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공짜로 연장을 해주지는 않지 않을까. 결국에는 무언가 받아내고 연장을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아마도 시장 내에 일시적인 어떤 그 변동성 양상, 크건 작건 변동성을 어떤 그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부분. 지금 현재 큰 그림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금융시장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주식시장이라는 것 한 가지. 그 두 번째가 환율시장, 세 번째가 채권시장. 이 부분 아래 공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채권시장, 이제는 주식시장이 결국은 환율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고 채권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환율 갈등 양상으로 치닫게 되면서 우리 주식시장 한번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2주 전으로 바로 돌아가 보면 불과 얼마 전이었다라는 부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고요. 여전히 중국의 위안화는 7위안 위에서 다소간의 좀 불안한 양상이 지금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그 협상과 관련된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 나오고 있기에 위안화의 환율 급등 문제, 이 부분은 다소간 시장 내 다소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가는 그런 모습. 이 와중에 또 다른 시장이었죠. 채권 시장의 공포가 확산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식시장 한 가지만을 놓고 시장에 움직인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환율 시장의 움직임, 채권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서로 상호 간에 서로 작용과 반작용을 반복하면서 시장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미국 시장 주간 기준으로 모두 1%가 넘는 하락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하락, 코스닥 시장은 다소간의 강보합세 0.3%가 조금 안 되는 0.26%의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1.5%,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0.8% 주간 기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여기에 또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중국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다소간의 좀 유연한 태도,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유연한 태도가 전체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를 살렸다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거꾸로 채권 시장에서로부터 불거진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마침 그때 미국에서 발표된,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된 소비 지표 역시 긍정적이지 않았다라는 점까지 가세가 되면서 시장 급락 3%가 넘는 하락의 아래로 빠져들게 만드는, 근데 그 다음날 한 1.5% 정도 다시금 상승해지는, 그러면서 전반적인 주간 그 하락률을 한 1.5% 내외 하락에 그쳤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역전은 1978년 이후에 미국에서 총 5차례가 발생이 됐는데, 꼭 이때마다 경기 침체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을, 계속해서 경험치를 우리가 갖고 있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봐서 금리 역전 현상은 곧 경기 침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확산되어지는. 근데 여기에 아마도 이번 주에는 그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이번 주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연설을 통해서 아마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특히나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번 9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100% 반영되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라면, 9월 FOMC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하게 지금 해 나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놓고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해보면요, 50bp 가능성도 꾸준히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75bp, 100bp의 인하 가능성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일단 50bp의 인하 가능성은 20% 내외,
그리고 최소한 25bp의 인하 가능성은 70%, 80% 내외로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상당 부분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주 시장 내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9월 FOMC, 9월 FOMC에 영향을 줄 만한 주변 환경 요소 내지는 힌트를 줄 만한 주변 이벤트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21일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물론 7월 FOMC 회의 이후 파월 의장의 연설, 기자회견 생각을 좀 떠올리게 되면 추후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다소간 좀 식히는 좀 그런 어떤 발언들이 있었던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다소간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매파적인 발언이 다소간 좀 크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3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 연설. 과연 지금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 어떻게 유지가 되어질지 이 부분은 당장 9월 17일,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FOMC 회의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9월 FOMC 회의에 어떤 결정이 내릴지에 대한 매우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 내 전달해 줄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래 공포, 리세션에 대한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와 바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미국 국채 시장의 채권 금리의 움직임.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방향성. 이에 대해서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화웨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전반적인 앞으로 상무부에서의 어떤 그 발표 부분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방향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우리 시장 내 또 하나의 또 시그널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이에 대한 기대감.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이번 주 가장 주목할 우리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벤트들 그리고 경제 지표 발표 스케줄들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다양한 이벤트들 다양한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어쨌든 잭슨 홀 미팅의 상당 부분 시장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점 주 후반에 펼쳐질 잭슨 홀 미팅의 상당 부분 방점이 찍혀져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시고요. 오늘 일본의 7월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7월. 일단 그 화이트리스트 이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7월 수출입 지표와 8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가늠을 해볼 어떤 그 가늠자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1일 수요일에는 FOMC 7월 의사록이 공개가 된다. 근데 그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한다. 왜냐하면 이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 내 일정 부분 조금 좀 투자 심리를 좀 냉각시키는 그런 발언이 있었기에 그 의사록 공개된다 하더라도 일단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 두시고요. 22일 미국에서는 목요일입니다. 8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 7월달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맞물려서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한 관심 부분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아래 공포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FOMC까지 짚어주셨는데 아래 공포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12년 만에 일시적으로 역전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이 경기 침체를 100% 확신할 수 있는 지표이니만큼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또 반대로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로 정부 측에선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특히나 과거에 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에는 평균 7개월 후에 S&P 500 지수는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셨던 그대로 지금 현재 그 경기 침체가 나올 것이 아니고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기정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시장을 몰고 갈 것이냐, 드라이브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힘겨루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에 대한 시그널들 분명히 있습니다. 실물 경기를 놓고 금융 경기가, 금융시장이 먼저 선반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실물 경제, 이를 둘러싸고 있는 금융 경제, 금융시장에는 세 가지가 있다. 주식시장, 환율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은 환율시장과 채권시장에 의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불과 2주 전, 3주 전 환율시장의 움직임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우리 주식시장의 상황들. 근데 불과 이 부분이 잦아드는 그런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 현상, 소위 말하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2007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978년 이후 5차례가 역전되는 그런 현상, 5차례가 역전된 이후 바로 22개월 이내에 바로 경기 침체에 잦아들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들과 서로 간에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곱씹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점. 금리, 미국 금리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이 됩니다. 3개월 초단기물이 있고요. 2년 단기물이 있고 10년 장기물, 30년 초장기물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2년물과 10년물. 지난주 14일 역전이 나타났던 그런 현상은 2년물이 10년물보다 더 싸지는, 거꾸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년물이 2년물보다 금리가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낮게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장기에 대한 그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단기적인 부분보다 더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게 되면서 결국은 지금 경기 침체,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3개월물과 10년물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 역전된 채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한 달 전쯤에 이미 상황, 우리 시장 내 다시금 아래 공포라는 그런 모습으로 좀 우리 시장을,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다소간 좀 우려감에 섞이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 부분이 잦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지 한 달여 만에 다시금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래 공포는 곧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2분기 연속 GDP의 감소를 의미한다. 2분기 연속 GDP의 감소, 과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QOQ 대비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2분기 연속. 물론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분기 연속 GDP의 감소는 그렇게 쉽게 찾아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에, 그러면 미래에 대한 경기 선행 지표로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시그널로 우리가 좀 삼아 봐야 될 텐데, 그게 무엇이 될까? 우리 시청자들 다들 이미 듣고 계시는 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 구리 가격의 변화가 결국은 시장 내에서 대표적인 실물 시장에 대한 경기 선행 지표로서 상당 부분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점 꼭 좀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을 왜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로 삼느냐? 구리, 실물 경기에서 안 쓰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뭐 전자산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그 인프라 산업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건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전반적인 어떤 그 구리 가격의 동향, 이 부분이 시장 내에서 상당 기간, 과거 상당 기간 경험적으로 대표적인 경기 선행에 대한 지표로서 상당 부분 활용이 되어 왔다라는 점 꼭 좀 참고해 두시면서, 구리 가격의 변동성, 이 부분 꼭 좀 머리에 두시고 생각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이제 그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냐, 하락을 하게 될 것이냐, 구리 가격이 장단기 금리 차의 변화에 의해서 하락을 하게 되거나 구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더 심화되거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구리 가격의 변화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 이제 이 부분을 좀 떠받쳐줄 그럴 기대감도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겠죠. 최소한 25bp 인하 가능성은 거의 100%다. 그러면 파월 의장이 25bp가 아니라 50bp, 75bp에 대한 자그마한 힌트 한 가지만 준다 하더라도 시장 다시금 안정화, 안도랠리를 펴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따라서 시장 그렇게 변동성의 시장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강력하게 떠받치고 있는 힘, 이를 누르고 있는 힘, 서로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이번 주에도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러면서 결국은 지난주로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 새로운 밸류에이션 찾기에 돌입할 것이다. 새로운 밸류에이션 찾기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어떤 시장 내 편안한 어떤 그 길이 깔려있는 그런 종목들 찾기에 상당 부분 분주해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실물 경제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구리 가격 변동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하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시위가 어제 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시장에서는 큽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에 좀 타격이 있게 될까요? 네, 일단 뭐 홍콩의 시위 부분 완벽하게 지금 뭐 끝났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좀 이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홍콩 시위대 반인도법에 대한 범죄인도 법안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들려오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들의 선거권마저도 지금 현재 수위에 올려놓으면서 어떤 시위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로 다시금 활용할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홍콩 시위의 어떤 그 확산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그 염두에 놓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제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까지의 영향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홍콩의 어떤 그 시위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영향력,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홍콩은 분명히 금융의 허브입니다. 그 아시아권의 금융 허브. 이로 인한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그 불안감 그리고 새로운 시장 내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로서 분명히 부상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우리 시장과의 우리 실물 경기와의 어떤 그 변화 부분,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물건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홍콩으로의 수출액 거의 460억 달러의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생각을 긍정적인 어떤 그 부분보다는 다소간 좀 보수적인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ELS에 대한 지금 현재 주의보 지금 한 상당 부분 강력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ELS에 대한 원금 손실 하락 부분. 근데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홍콩 증시의 그 지표가 7,000포인트, 지금 현재 9,964포인트입니다. 7,000선 하락 시에는 원금 손실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좀 안정권에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면서 전반적인 홍콩 시위 부분도 우리 시청자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주요 이슈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발 수출 규제 이슈로 우리 시장에서 IT 장비주와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나 바이오주들 최근 시장에서 회계 이슈라든지 임상 3상 실패 이슈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거든요. IT주들 지금 매수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코스닥 시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지금 이제 물밑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성질, 성격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요 왜 생겨났느냐. 코스닥 시장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고성장주들의 놀이터다 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고성장주들 대표주자 결국 바이오, 제약 그리고 IT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부분,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 근데 최근 코스닥 시장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침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일본발 반도체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로 오히려 코스피 시장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 여기에 바이오와 관련된 투자 심리 거의 바닥에 근접하게 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엑소더스를 만들어내는 너도 나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신라젠에 대한 어떤 그 신뢰 부분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신뢰 부분 상당히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어 놓는 그런 이슈 내지는 이벤트로 작용을 하였다라는 점. 근데 여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코스닥 시장의 태생 자체가 고성장주에 대한 갈망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면 고성장주로 이때까지 이야기가 되어 왔던 바이오주들의 퇴락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체 투자자를 찾기로 활발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 최근 비어가고 있는 바이오에 대한 그 빈자리를 어떤 업종군이 채워나가게 될 것이냐가 결국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결국은 최근 한일 간의 갈등 양상이 오히려 그 빈자리를 채우게 만드는 대표 주자를 다시금 끌어낸 것은 아닌가라는 단초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정부의 IT 소재와 장비에 대한 강화책 발표가 있었고요. 삼성에 대한 R&D 확대 움직임이 분명히 캐치가 됐고 5G 장비주에 대한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IT와 관련된 네트워크 그리고 통신과 관련된 장비주 그리고 소재주에 대한 관심 분명하게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5G 그 장비에 대한 관심 2022년까지 500조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글로벌 시장 내에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 그리고 자동차는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정부 지원 상당 부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주도형 산업으로 새롭게 성장이 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요.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의 빈자리를 어떤 업종이 메꾸게 될 것이냐. 결국 이게 지금 코스닥 시장 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 시장 변동성 큽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 만큼 이번 주에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다시 한번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알부 공포가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미국 국채 시장의 움직임 변화 부분 꼭 좀 생겨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경기 선행지표 격인 구리 가격 변화에 상당 부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래 공포는 곧 경기 침체. 그 경기 침체는 당장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경기 침체다. 그럼 미래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변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시그널로 받아들여질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시면서 이번 주 아래 공포와 경기 침체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방향성 그리고 FOMC 금리 인하 기대감 어떤 모습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간에 조합이 되어져서 시장 내에서 서로 간에 영향을 줄지 어떤 게 더 힘을 발휘하게 될지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엇갈릴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시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 종목장에 대한 기대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바이오의 빈자리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이 바이오의 빈자리를 어떤 업종군이 채워나가게 될 것이냐. 특히나 코스닥 태생은 성장주를 갈망하고 있다. 그럼 바이오에 대한 대체주 어떤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냐라는 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G, 통신 장비, 그리고 IT 소재, IT 장비 쪽에 대한 관심. 이 부분,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2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됐으니까 새로운 밸류에이션이 등장을 한다. 새로운 밸류에이션과 맞춰서 지금 시장 내 바이오의 빈자리를 메꿔나갈 업종군들, 투자처 찾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동참을 해보시면 긍정적인 투자 결과 마련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큰 더위 없이 선선한데요. 그래도 낮 동안은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이상의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더위가 이어지는 동안 건강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양호하겠지만 오전에는 부산과 울산 나쁨 단계, 경상도는 오후에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호흡기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지만 경상 해안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과 청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구름만 많은 가운데 속초의 아침 기온 21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전주 31도, 대구는 32도가 되겠고요. 부산은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오늘까지 동해안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요일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목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